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말했네요. 네, 1번 지연 시차. 중요하죠. 천공 간격. 또 중요하고 장향량 제일 중요하죠. 네, 4번 발파 장비는 네, 상관이 없죠. 발파 기계는 이제 이 뇌관이 이제 반응하도록 일정 전류 이상만 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어떤 발파 장비를 쓰든 상관이 없겠죠. 정답이 4번이었고요. 22번. 전기식 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네, 튜브 전파속도는 2000m/s여야 되고, 비전기식 내관 발파인 컷오프 중간에 끊기면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화약이 이제 반응을 못 하니까 네, 중요하죠. 안 끊기도록. 네, 3번에 연결 내관의 튜브 길이가 가급적 짧게 30cm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연결 내관의 이제 커넥터 간격이 60cm 이상이 돼야 돼요. 60cm 이상이 돼야지 이게 이제 타고 가는 이 화력이 부족해서 내관을 점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비전기 내관을 만든 회사에서는 60cm 이상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죠. 그다음에 4번도 맞죠. 밀폐되어 있는 튜브 끝은 방습 내슬류에 절단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정답이 3번이었고요. 23번.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시 폭발 온도가 약 3000. 또 이제 우리나라 보통은 섭씨를 쓰는데 여기는 화씨를 쓰죠. 그래서 K로 나왔고요. 온도가. 생성가스량은 850L/kg. 이때 화약의 힘으로 표시되는 비에너지를 구하래요. 이거를 구하려면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제 표준 상태에서 PV는 NRC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마 이 강의만 거의 한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상기체 말도 꼬이네요. 상태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P는 압력이에요. 압력. V는 부피겠죠. N은 몰수. 일명 이제 물질의 양인데 물질의 양을 몰로 표현을 합니다. 물질의 양. R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기체 상수. 말 그대로 상수예요. 일정한 값. 그리고 T가 온도. 그래서 PV는 nRT라는 공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RT가 이제 일정하니까 RT를 기준으로 T를 옮겨볼게요. NR을 기준으로 T를 옮겨보면 T는 PV 나누기 T가 되겠죠. 여기서 이 값이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PV는 T에서 각각 P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V만 남겠죠. P로 나누니까 밑에는 P분의 T가 돼요. 얘가 273분의 V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잖아요. 여기서 나온 P에너지. P에너지는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게 돼요. 즉 PV 얘가 압력과 부피의 곱이잖아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F는 PV가 되고 PV는 nRT이기 때문에 nRT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조건에서 주어진 게 먼저 우리가 온도 T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 가스량 부피 V를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T와 V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nRT는
V0 T1분의 273. 각 여기에 NR은 273분의 V잖아요. 그래서 NR에 T를 곱해주면 여기도 V를 곱할 수 있겠죠. 헷갈리시니까 여기 좀 더 줄게요. 여기에 T를 곱하고 여기도 T를 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PV는 NRT식을 통해서 B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숫자만 대입을 하면 돼요. PV는 NRT다. 그리고 NR로 이제 공식을 정리한 거에서 이제 P분의 T가 273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 상태 기체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이제 식인 거예요. 표준 상태가 뭐 모든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기본이 되는 뭔가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압력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일정하게 우리는 이걸 표준 상태로 무조건 앞으로 어떠한 값을 말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일 때를 생각을 해서 PV는 NRT고 여기서 NR을 통해서 이게 나왔던 거에서 각각 T를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NRT가 여기에 T를 곱한 값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V와 T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즉 F는 850 곱하기 T 3000 분의 273을 하면 정답이 9340.659 블라블라가 나와요. 그럼 이제 반올림을 하면 9340이 돼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PV는 NRT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에 좋은 게 PV는 NRT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표준 상태에서 NR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F, B의 에너지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기 때문에 NRT.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T를 곱해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V와 T이기 때문에 그걸로 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숫자를 대입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곱해주고 거기서 273을 나눠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갈게요. 24번은 뇌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포기하기 기폭작용을 했는데요. 1번 관체 파편에 의한 작용 맞고요. 2번은 백금 전기의 발화에 사용되는 전기에 의한 작용인데 이거는 뇌관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뇌관을 이렇게 화약 속에 넣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백금은 이 뇌관을 발화를 시키는 거지 이 화약을 기폭하는 데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고요. 뇌관 폭발 시 가스 충동에 의한 작용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화약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폭발력이 폭약에 직접 전달돼 폭약을 가열하는 작용 이것도 이 화약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중 전기 발파를 하여도 무방한 경우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1번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요즘 우리가 무슨 발파를 하죠? 전기 발파를 하죠. 따라서 이제 전기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번개 위험하죠? 안 됩니다. 2번 고압선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방송국도 이제 강한 전자파가 있고 전기 전류, 뭐 전파 이런 거는 다 안 돼요. 그래서 4번 고기압 지대에서의 발파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정답인 4번이고요. 26번 대구경 무장약공을 이용한 수평공 심빼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았어요. 1번 무장약공은 직경이 클수록 효과적이겠죠. 무장약공이 이제 세로 안에 있는 자유면처럼 되는 거니까 직경이 클수록 효과고 2번인 설계 시 무장약공과 장애공과의 거리와 확대공의 기폭 순서가 중요하죠. 아무렇게나 막 빵빵 터뜨리면 안 되죠. 순서가 있죠. 그
그다음에 3번 심 빼기의 위치는 발파 효과를 고려하여 터널 단면의 중앙에만 위치한다는데 뭐 반드시 뭐뭐에만 이런 게 보통 틀리죠. 3번 틀렸어요. 이제 효율적으로 안반의 상태에 따라 뭐 상부부터 발파를 할 때가 있고 하부부터 발파를 할 때가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사용 폭약이나 점화 방법에 따라 사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중 발파 시 발생하는 충격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보네요. 1번 수중 충격파는 수중 현수, 부착 시 발파를 하죠. 기억하시죠? 여기가 이제 물, 여기가 이제 집안, 여기가 이제 물인 거예요. 그래서 휴중, 달린 거, 현수, 부착, 그리고 천공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수중에 바로 충격되는 거는 수중 현수와 휴중 부착이 영향을 끼치죠. 그다음에 가스구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수면을 향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압력파를 버블 펄스라고 하고 3번 수중 천공 발파 시에는 집안 수 압력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수중 천공에도 이제 집안에 의해서 이제 물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 에너지가 물로도 전달되니까 수 압력파가 발생을 하게 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수중 현수 발파 시 버블 펄스의 압력 크기는 수중 충격파의 6분의 1 정도이지만 펄스 폭은 약 3배가 된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8번 발파 진동이 시설물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발파 진동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계단 발파 시 지발당 장향량과 최대 입자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봤어요. 1번 구멍 깊이를 줄인다. 저 구멍이 낮은 만큼 아무래도 이제 최소 저항선이 짧아져서 더 작은 양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번 구멍의 직경을 작게 한 만큼 또 작은 양의 화약이 들어가겠죠. 3번 한 장약공에서 폭약을 각각 분리 장약하고 순폭은 순차적으로. 네, 분리 장약을 함으로써 밑에서 이제 큰 걸로 터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는 효과, 위에서 주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이제 효과가 좋게 발파를 하고 4번 전자 또는 기계식 타이머를 이용하여 지연 시간을 최대한 짧게. 약간 지연 시간이 있어야지 얘가 터져 이제 이게 너무 짧아버리면 거의 같이 동시에 이게 폭발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큰 진동과 소음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입자 속도도 커지고 당연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건물 해체 발파 전에 발파 대상 구조물의 주요 부위에 장전된 자기약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부위를 파쇄하는 작업을 사전 취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해당하지 않으면 기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발파 대상 구조물 자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터뜨릴 거는 얘를 지금 당장 해도 당장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력법, 비내력법, 코어 부분은 이제 당장 무너지진 않고 약간 이제 이 밑에 힘을 약하게 해주는 거죠. 기둥을 하면 얘는 이제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정답이 1번. 30번. 터널 발파에서 평행공 실빼기 발파 공법을 적용 시 굴진율 95%를 얻기 위한 성공장은 단 무장약공의 직경이 102mm이며 무장약공의 천공장과 장학공의 천공장은 동일하다. 이거 우리 2차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1차에 나왔어요. 이거 공식이 있죠. 천공장 구하는 공식. 천공장은 우리가 L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 빼기 터널 발파의 천공장 길이 구하는 L은 단위는 미터예요. 우리가 알게 직경을 알아야 돼요. 직격도 단위는 미터예요. 직경이 여기서는 102mm를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0.102m로 문제에 써야 해요. 그래서 L은 0.15 곱하기 34.1 직경 마이너스 39.4 직경의 제곱.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미터가 나와요. 집어넣어 볼게요. 즉 0.15 곱하기
34.1 곱하기 0.102 마이너스 39.4 곱하기 0.102의 제곱. 얘를 계산기로 두들기면 숫자가 무엇이 나오죠? 네, 3.1828. 3.1828 블라블라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2m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지 이제 2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심 빼기 터널 발파에서 천공장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아, 이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률 95%를 얻기 위한 천공장은 이라고 해서 이 95%를 뭐 곱해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그냥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발파 작업 시 발생되는 집안 진동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옳지 못한 걸 물어보았어요. 자, 1번. 대구경 발파는 소구경 발파에 비해 장애물 밀도가 크면 진동이 크게 발생하므로 소구경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최소 저항선이 너무 크거나 공저 장약이 많을 경우 진동 발생이 크게 되므로 최소 저항선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맞죠? 3번. 연암에서는 폭속이 낮은 폭약, 경암에서는 폭속이 높은 폭약을 사용한다. 맞죠? 4번. 집안 진동 발생과 장약량은 비례하므로 표준 발파에 비해 약장약을 시행하여야 한다. 집안 진동 발생과 장약량은 비례하는 건 맞지만 표준 발파에 비해 약장약을 해버리면 발파 자체가 안 되죠. 뭐 공발이 일어나 버리거나 뭐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소음이 생기고 오히려 이렇게 주변에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정말 무슨 사고 난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4번은 발파 작업 시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반이 파쇄가 될 정도의 장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표준 발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2번. 리빙스톤의 크레이터 모식도에서 압축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제 리빙스톤이란 분이 이제 발파 시에 분화구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봤던 그런 누드공이라고 우리는 삼각형 모양을 많이 봤잖아요. 이분은 얘가 지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와서 여기에 화약을 넣잖아요. 화약을 했는데 여기에 전혀 영향이 안 가. 여기를 크리티컬 점이라고 이제 거의 반응을 안 하는 데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다 풀 크레이터, 이게 전부 다 이제 분화가 생겼다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서 이 정도만 발파가 깨진 거를 이제 말해요. 근데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여기서 발파를 하면 발파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주변으로 이렇게 사실 원으로 힘이 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큼 반사가 되는 거죠. 이 G표면에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를 여기는 반사의 이 반사, 힘의 반사의 지편에서 반사되는 것 때문에 의한 파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표에서의 반사가 되는 파쇄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격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안반이고 여기가 지표면 이제 여기가 자유면이겠죠. 여기서 이만큼이 반사로 돼서 파괴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힘이 압축되는 부분. 여기가 충격 범위. 그리고 여기는 중심으로부터 여기를 반경. 누동공 반경을 우리가 많이 했듯이 여기도 반경을 해요. 제 그림에선 반경이 정확히 아니지만 자, 반경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반사 힘에 의한 파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압축, 여기는 충격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겠죠. 압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화약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반사에 의한 더 자연스러운 파쇄가 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
여기가 충격범, 여기가 압축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네. 계산식 발파에서 발파의 충격으로 주변 암석 필요 이상을 파괴 또는 균열이 생기는 현상은 뭐죠? 네, 백브레이크죠. 그래서 1번 오버보드는 이제 지층 위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오버행은 상부 윗부분이 발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장약을 해요. 얘를 발파를 했는데 암이 너무 단단해서 이 주변인 여기만 무너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남아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를 오버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먹파일은 여기. 이렇게 발파 후 깨어져서 나와서 이렇게 쌓여있는 거. 이걸 먹파일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34번. 발파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았죠. 자, 1번. 암석 개수는 암석량의 1m 세제곱을 발파할 때 필요한 포격량 뜻한다. 2번. 강력한 포격일수록 포격개수 값은 크게 되지 않죠. 작아지고요. 다음 3번. 전색개수 1은 완전한 정세로 본다. 그죠? 전색개수도 0부터 1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누드공의 크기와 모양은 누드지수 함수와 관계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5번. 누드공 시험을 하여 표준 자양력을 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그럼 누드공의 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용이 없는 애들이 정답이 되겠죠. 이래서 공식들만 외우셔도 이런 말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먼저 장양량 L은 Fn 이건 누드 함수죠. C 개수 최소 저항선의 3승이고요. 또 누드 지수 N은 누드경의 반경 R 그리고 최소 저항선 W로 구할 수 있고요. 또 비장양력은 비장양력 Q로 표시를 하고 1m 세제곱을 파쇄하는 데 필요한 양 로 단위는 kg per 미터 세제곱이죠. 자, 먼저 얘네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1번 장전한 폭약의 양. 폭약의 양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천공 깊이와 장전 심도. 천공 깊이가 이제 그 최소 저항선 부분 되겠죠. 누드공은 지표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최소 저항선 직경. 그리고 직경 R 천공 깊이의 장전 심도가 나오고요. 발사 후 형성된 누드공의 크기 R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폭양의 직경과 작양 밀도는 꼭 표준 장애량 볼 때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공할 때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누드공을 시험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애들 여기가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포약의 양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약의 직경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장약 밀도까지도 알 필요가 없어서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에 63번. 논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발파 회로를 결선법이 가능한가? 그래서 논의 NONEL은 NONEL은 비전기 튜브에 기폭하는 장치를 생각을 하면 돼요. 비전기 내관 있잖아요. 비전기 내발에 튜브 기폭 장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근데 비전기 내관은 직렬, 병렬, 직병렬 결선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발파에 의해 발생한 집안 운동을 표시하는 변이, 입자 속도, 가속도와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1번. 변이는 압축되는 양인가요? 아니죠. 변이는 이동하는 거죠.
다음에 2번. 입자 속도는 변위의 시간에 대한 변화 비율이며 속도 진폭을 표시한다. 맞죠? 속도는 변위와 시간, 이동하는 거에 대한 시간인 거고 3번. 가속도는 변위 속도의 거리에 대한 비율인데 3번은 시간에 대한 비율이죠. 속도의 시간에 대한 게 이제 가속도인 거고 4번. 여기서는 1초 간격 범위된 파의 수를 주파수라면 파장의 역수. 파장의 역수가 틀렸죠. 주기의 역수죠. 정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에 38번. 직교하는 이 자유면의 암석 발파에서 최소 저항선이 120cm이며 공간격도 최소 저항선과 동일하다. 이때 천공 깊이를 150cm 수직 천공하여 발파할 경우 한 공당 채석량은 단 암석 비중이 1.9 있다. 그래서 비중이 나왔어요. 비중이란 어떤 물질의 밀도를 표준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갖지 않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자 그림을 그리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발파 문제를 풀 때 내가 여기서 얼마큼 깨어지는 안반인지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그림을 그리시면 좋아요. 자 먼저 직교하는 이 자유면이래요. 여기가 땅이며 자 여기도 이제 계속 안반이 있죠. 그래서 자유면이 여기와 여기가 자유면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최소 저항선, 즉 최소 저항선인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공간격, 최소 저항선, 천공 깊이. 최소 저항선이 120cm인데 여기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 톤이죠. 톤은 미터의 3승이잖아요. 우리 미터로 써볼게요. 자, 이만큼이 120cm이니까 1.2m이고 자, 공간격. 이만큼을 공간격이라고 할게요. 공간격도 최소장은 동일해. 그러면 이만큼이 120이면 이만큼도 천공간격 120cm이고 1.2m예요. 그러면 이 아래로는 얼마큼일까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천공 깊이를 150cm래요. 즉 1.5m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안반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에 비중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공당 채석량이 나와요. 그럼 1.2m 곱하기 또 1.2m, 1.2m 곱하기 1.5m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비중 1.9 비중은 단위가 없으니까 얘를 하면 4.103m의 3승이 나와요. 즉 미터 3승 이꼴 톤이니까 4.1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9번. 다음은 심빼기 발파 중에 평행 천공의 한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 그림이 도시하고 있는 발파법은 발파 이름들은 정말 있는 모양 그대로예요. 클로버 리프 컷, 즉 클로버 모양 아시죠? 클로버 모양대로 컷을 따는 거고 박스 컷, 네모나게 박스 네모나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에 자유면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하든 모서리부터 이렇게 네모나게 파든 어쨌든 네모나게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럴 이런 나선형이잖아요. 이런 나선형으로 하는 거예요. 라인 컷은 말 그대로 선. 여기서 그림은 선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게 쉽죠? 그다음에 40번. 발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추력, 차감기를 사람의 힘이나 레그피드로 밀어주는 힘을 말한다. 스톨, 차감기의 압축 공기압 또는 유압이 너무 낮을 경우 생긴 현상이다. 스트립 레티오는 노천에서 연함과 경함의 치적비를 말하는데 이게 틀렸죠. 우리나라에서 공사장 석재 박토비라는 말로 많이 써요. 박토비라고도 하고 네. 스트리핑 레티오라고 외국에선 쓰고요. 우리나라에는 박토비. 근데 박토비가 뭐냐면 이제 채석할 대상을 1톤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채석량이 1톤일 경우에 이제 처리되어야 할
폐석의 톤수에 비유해요.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과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 주변에 나오는 폐 처리의 톤수의 비율을 스트립 레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함과 경함이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세석비를 말하고요. 4번 루가옥은 계획된 터널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곽 공해 천공 시 굴착 예정선의 외곽으로 10cm 플러스 3cm per 미터 정도를 유지한다. 네, 맞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파공학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떻게 푸실만 하였나요? 네. 그동안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들에서 뭐 요즘 점점 추세가 약간 기본적인 그냥 산수 혹은 뭐 약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만 생각하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 있는데 왜 점점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그냥 기억하기 쉬운 포인트만큼만 기억하셔서 외우시면 네, 다음에 이 문제들이 또 나와도 네, 푸실 수 있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